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자전거 도로의 하자 때문에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시면서 쇄골골절의 부상을 당하신 피해자의 사고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피해자분은 주말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에서 본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계셨고,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다가 자전거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에 단차가 심하게 형성되어 있어 이 맨홀 단차에 자전거 앞바퀴가 걸리면서 앞으로 넘어지시면서 좌측 어깨를 바닥면에 강하게 충격해 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분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직접 119에 연락하여 119 구급 차량을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되셨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쇄골 골절에 대한 전이가 너무 심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분의 소견에 따라서 다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으로 재후송되어 대학병원에서 쇄골 골절에 대한 뇌고정물을 통한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분께서는 사고 당시 맨홀 주변의 단차가 너무 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강한 민원을 제기하셨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맨홀 주변에 형성되어 있던 단차를 복구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영조물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로 보험 접수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이 사건을 위임하였고, 해당 손해사정업체 조사자가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당 조사자는 자전거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낮 12시경으로 장애물 등을 육안상 쉽게 구별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장소가 커브길이 아닌 직선으로 뻗어 있던 자전거 도로였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서는 쇄골골절로 수술을 받은 후 팔이 잘 안 움직인다는 내용의 호소를 하였으나, 이 조사자는 쇄골골절인 경우에는 별다른 후유장애가 남지 않기 때문에 추후 치료를 잘 받으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안내를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이런 안내를 받으신 후 꾸준히 경과관찰을 다니시게 되었고, 이후에도 팔이 잘 안 움직이는데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저와 상담 전화를 하시게 되었고, 저와 면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분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재차 상세하게 문의를 드렸고,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말씀하신 사고 내용에 의하면 사고 당시 본인은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서 주행하고 있었고, 해당 사고 장소는 갑자기 공사로 인해서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자전거 도로 중앙부로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나타난 맨홀 단차에 의해서 넘어지시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확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말씀처럼 사고 당시 그 자전거 도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전거 도로 한 방향이 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날짜와 공사 구간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해당 사고가 발생했던 맨홀의 단차도 공사 때문에 약 7cm 이상 단차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서 쇄골골절에 유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시고 나서 뇌고정물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받으셨고, 이후에도 다쳤던 쪽 팔이 정상적으로 운동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은 정형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게 되었고, 저는 제가 조사했던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자분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바탕으로 유사 판례 등과 함께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보험사와 법률자문과 의료자문을 통해서 보험사가 처음 주장했던 피해자의 과실 60%는 40%로 수정이 되었고,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의료자문 결과 쇄골골절에 따른 경관절, 부정강직, 노동능력 상실률 18%에 한시 3년의 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분께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으로 약 2,93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만약 저에게 이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도 어떻게 주장해야 될지 막막했을 것이며, 또한 처음에 조사자가 안내했던 것처럼 본인은 후유 장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합의금을 많이 받게 되셨다고 저에게 너무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배상 책임 사고는 피해자가 사고에 따른 입증과 손해에 따른 입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신다면 이와 같은 사고 사례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은 피해자분께서 혼자 보험사를 상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배상 책임 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다고 하신다면 상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